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미용실 앞까지 왔습니다. 간판에 네온 사인은 꺼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작은 전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용실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철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실 의자 근처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철수가 주머니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 혜정에게 건넸습니다. 그 봉투는 며칠 전 미용실에서 봤던 그 봉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혜정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순자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와 혜정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마치 연인끼리 하는 것처럼 양손으로 감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나를 속였구나. 순자의 입에서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5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깬 순자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해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순자가 부드럽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철수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벌써 아침이네요. 잘 잤어요? 철수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푹 잤어요. 세수하고 오세요. 아침 차려놓을게요. 순자는 냉장고를 열어 계란 몇 개와 김치, 어제 남은 나물들을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후라이팬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나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얇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철수는 회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울 외곽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재개발 바람이 아직 닿지 않은 오래된 상권이었습니다. 2층짜리 상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간판들은 햇빛에 발에서 글씨가 흐릿해져 있었죠. 오늘도 따뜻하네요.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순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갈 때 사장 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수 형님, 순자 누님.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철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사가 어려워도 부지런해야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들러주세요. 두 사람은 계속 걸어서 상가 끝쪽으로 향했습니다. 길 양쪽에는 세탁소, 문구점, 한의원, 그리고 목표지인 혜정 미용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앞에 도착하자 순자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혜정이가 벌써 준비하고 있네요. 참 부지런해요.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안쪽에서 김혜정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형부도 함께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혜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용실 안은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파마약과 샴푸, 그리고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섞여 있었죠. 벽면에는 각종 헤어스타일 사진들이 붙어 있고 거울 앞 선반에는 크고 작은 화장품 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파마 풀린 거 다시 말아드릴까요? 혜정이 순자의 머리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간단하게 커트만 해주세요. 너무 길어져서 불편해요. 알겠어요. 형부는 어떠세요? 철수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저도 조금만 다듬어 주시면 되겠어요. 요즘 너무 길어서 정리가 안 되네요. 혜정이 순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혜정이는 어때? 아들 준호는 요즘 뭐 하고 있어? 취업 준비한다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해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거든요. 혜정이 가위를 들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구석 소파에 앉아 놓여 있던 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혜정과 순자의 대화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겠네요. 준호 녀석 똑똑하니까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철수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부. 그런데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걱정이에요. 혜정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자가 거울을 통해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정이가 그렇게 키웠는데 뭘 걱정해. 준호 잘 될 거예요. 가위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렸습니다. 딱, 딱, 딱. 혜정의 손은 능숙했고 순자는 점점 정돈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했습니다. 언니, 이 정도면 어떠세요? 혜정이 손거울을 들어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아요. 역시 혜정이 솜씨는 믿을만해요. 순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철수 차례였습니다. 철수가 의자에 앉아 혜정은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형부, 요즘 산책은 잘 다니세요? 혜정이 물었습니다. 네, 순자랑 매일 아침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시간 나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가게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순자는 기다리는 동안 미용실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헤어드라이어, 빗, 가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분에 심어진 작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혜정과 손님들이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30분 정도 후 철수의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어떠세요, 형부? 혜정이 손거울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시원해졌네요. 철수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혜정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커트 2분이니까 15,000원이에요. 철수가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혜정씨. 천만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혜정이 밝게 웃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미용실 문을 나서며 순자와 철수는 혜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혜정아. 조심히 가세요. 혜정이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동네는 평온한 일상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용실에서 돌아온 후 순자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채웠죠.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후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경제 관련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찬장에서 그릇들을 꺼내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용실에서 깔끔하게 다듬은 머리가 더욱 단정해 보였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순자가 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점심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철수는 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을 보더니 오늘도 맛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밥을 한 그릇 더 퍼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좀 쉬었다가 마트에 가야겠어요. 라면이 떨어진 것 같던데. 그러세요. 저는 설거지하고 빨래 널어야 해요. 순자가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철수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한 물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설거지를 끝낸 순자는 세탁기에서 돌린 빨래를 꺼내 빨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하나씩 털어 널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셔츠와 속옷들을 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순자는 침실로 갔습니다. 철수가 샤워 후 입을 옷을 준비해 두려고 했죠. 옷장을 열어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그때 침대 옆 의자에 걸려 있던 철수의 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탁하려고 바지를 들었을 때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결혼 이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중요한 서류나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접힌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이런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결혼 후 줄곧 가계부를 관리해 온 것은 순자였는데 이런 통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종이를 펼쳐보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장 명의는 분명히 남편 철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금 내역의 수취일란에는 대부분 김혜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정, 바로 25년 동안 다니고 있는 미용실 원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족처럼 여기며 편하게 지내던 그 혜정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금액들이 상당했습니다.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매달 규칙적으로 김혜정에게 돈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순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혜정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통장 사본을 다시 접어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원래 자리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옷장 앞으로 다가가 마치 옷을 고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옷 준비해뒀어요? 철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에 철수가 이상하게 여길까봐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철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철수가 옷을 입는 동안 순자는 베란다로 나가 빨래가 잘 널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확인할 것도 없었지만 지금 당장 남편과 마주보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마트 다녀올게요. 철수가 옷을 다 입고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순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김혜정이라는 이름과 통장 내역의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단골로 다니며 가족처럼 여겨왔던 혜정과 남편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혜정에게 무슨 빚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이 갑자기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4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의심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큰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과연 남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남편이 마트에서 돌아오기까지는 1시간 정도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순자는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트로 떠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순자는 더 이상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 사본에서 본 그 이름 김혜정.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족처럼 여겼던 미용실 원장의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라 혈색을 조금이나마 살리고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크로스백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가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걸었을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날 때도 박 사장과 인사를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미용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용실 앞에 도착해서 유리창을 통해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혜정은 한 손님의 머리를 말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파마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혜정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이미 머리를 했는데 다시 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죠. 그때 좋은 핑계가 떠올랐습니다. 혜정에게 다음 주 예약을 잡으러 왔다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오전에 이어서 또 오셨네요? 혜정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아. 손님 계시는데 방해되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혜정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순자 쪽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음 주에 파마하려고 하는데 미리 예약 잡을 수 있을까요? 순자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언제가 좋으세요? 혜정이 예약 수첩을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혜정과 대화하면서도 눈으로는 미용실 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뒤쪽 선반, 작은 서랍들, 구석에 놓인 캐비닛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혜정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혜정아. 순자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네, 언니. 뭐 궁금한 거라도 있으세요? 우리 철수랑 오래 알고 지냈잖아요. 참 정이 깊으시더라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순자 언니. 25년이나 됐으니까 가족 같은 사이죠. 형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순자는 혜정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과연 단순히 단골 손님으로서의 애정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일까? 하지만 혜정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형부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혜정이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순자가 말을 잇다가 문득 카운터 뒤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봉투가 몇 개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흰색 봉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뭔가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았는데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혜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파마 중이던 손님이 원장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혜정이 손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혜정이 손님을 돌보는 동안 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운터 쪽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바구니 안의 봉투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각도에서 확인해 보니 분명히 사람, 이름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몸을 조금 더 기울여 봉투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혜정이 갑자기 뒤돌아봤습니다. 언니, 뭐 찾는 거라도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순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혜정은 빠르게 카운터로 와서 바구니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순자의 눈에는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물 한 잔 드릴까요? 정말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혜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화요일 10시에 뵐게요. 조심히 가세요, 언니. 미용실을 나오면서 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혜정이 서둘러 숨긴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말할 때의 혜정의 표정도 평소와는 뭔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통장 사본에서 본 김혜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방금 미용실에서 목격한 의심스러운 봉투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마트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순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용실에서 본 그 봉투와 혜정의 어색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반, 남편이 마트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좀 늦었네요. 수고하셨어요. 순자가 일어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엇을 샀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물건들을 넣으면서 순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여보, 저 잠깐 아래 슈퍼에 다녀올게요. 간장이 떨어졌는데 깜빡했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사올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람도 쐴 겸 제가 다녀올게요. 순자는 다시 크로스백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간장은 핑계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잠시라도 밖으로 나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슈퍼마켓에 들어서자 박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순자 누님. 오늘 몇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간장 좀 사러 왔어요. 순자가 대답하며 간장이 진열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박 사장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님, 오늘 혜정 미용실 갔다 오셨죠? 아까 지나가는 거 봤는데. 네, 머리 좀 다듬으러 갔었어요. 혜정 원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미용실이거든요. 철수 형님도 거기 오래 다니시고. 순자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20년도 넘게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젊었을 때부터 단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혜정 원장도 그 시절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박 사장의 말에 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철수 형님이 젊었을 때 참 잘생겼었다는 이야기나 그때는 혜정 원장도 정말 예뻤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이야기라니 그것도 서로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님, 혹시 들으신 이야기 없어요? 박 사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아,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인데. 박 사장이 망설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소문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문인데요? 저한테 관련된 일이면 알려주세요. 박 사장이 잠깐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세탁소 김 사장 부인이 그러는데 혜정 원장하고 철수 형님이 젊었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순자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언제부터 돌았는데요? 글쎄요, 오래됐어요. 몇 년 전부터인가. 그런데 누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심심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통장 사본, 미용실에서의 봉투, 그리고 지금 들은 동네 소문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세탁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세탁소 사장 부인이 밖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안녕하세요. 오늘 따뜻하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순자가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우리 철수 관련해서 들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세탁소 사장 부인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그냥 동네에서 무슨 소문이라도 있나 해서요. 아, 사장 부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순자 씨, 저도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닌데 혹시 혜정 미용실 자주 가시죠? 네, 25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게 예전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철수 씨하고 혜정 원장이 젊었을 때 연인 사이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에 이어 세탁소 사장 부인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다니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소문이?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순자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과거 일이고 지금은 순자 씨하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연인 관계라면 지금 남편이 혜정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설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간장을 냉장고에 넣고 남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할까요? 철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혜정 원장님과는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혜정 원장님한테 돈을 보내요? 그것도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철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사이냐고요.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화난 모습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순자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철수는 저녁 식사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순자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는 것 외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을 했고 순자는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 징조였습니다. 순자는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를 서둘러 거두어들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밥그릇을 비우고 일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순자가 처음으로 며칠 만에 질문을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철수는 우산을 챙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것도 비 오는 밤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철수는 이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며칠간은 저녁 외출이 잦았습니다. 순자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 불빛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산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우산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평소 철수가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먼저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봐도 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작은 술집, 그리고 공원 쪽도 둘러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문득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혜정 미용실. 설마 이런 밤에 미용실에 있을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상가 쪽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 가로등 몇 개만이 비에 젖은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이 있는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미용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았을 시간인데 왜 불이 켜져 있는 걸까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미용실 앞까지 왔습니다. 간판에 네온 사인은 꺼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작은 전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용실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철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실 의자 근처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철수가 주머니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 혜정에게 건넸습니다. 그 봉투는 며칠 전 미용실에서 봤던 그 봉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혜정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순자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와 혜정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마치 연인끼리 하는 것처럼 양손으로 감싸쥐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나를 속였구나. 순자의 입에서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5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받치지 못한 채 비에 젖어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봉투를 건네는 모습,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순자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옷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셔츠, 바지, 그리고 몇 가지 생필품들까지. 무작정 짐을 싸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철수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혜정과 더 오래 있을 생각인 모양이었습니다. 짐을 다 싼 순자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언니에게 갈까 아니면 딸이 사는 인천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오는 걸까요? 철수가 열쇠를 깜빡했나 싶었지만 철수라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벨을 눌렀을 것입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김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왜 이런 밤에? 순자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혜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혜정아, 무슨 일이야? 이런 밤에 왜? 언니, 제발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와. 혜정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순자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왔어요. 무슨 오해? 혜정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부와 저 사이에 대해서요. 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순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미용실에서 본 그 장면 때문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는데 혜정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관계인데요? 왜 우리 철수가 당신한테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는 거예요? 혜정이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 이야기는 30년 전부터 시작돼요. 30년 전? 네. 형부가 사업을 하셨던 때 말이에요. 언니도 기억하시죠? 형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던 것.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30대 초반에 친구들과 함께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 망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죠. 그때 형부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있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혜정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형부한테 돈을 빌려드렸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1억 2천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모아둔 돈과 제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합쳐서요. 미용실도 담보로 잡히고 제 명의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큰 돈을 왜?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부가 정말 어려워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개인 대출업체는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그대로 두면 형부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았거든요. 혜정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부가 처음에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언제든 갚으시면 된다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철수가 당신한테 보내는 돈이, 네, 그때 빌려드린 돈을 조금씩 갚는 거예요. 형부가 10년 전부터 조금씩 갚기 시작하셨어요. 매달 100만 원씩요. 형부 나름대로는 정말 무리해서 마련하시는 돈이었어요. 순자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30년이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형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매번 돈을 가져오실 때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언니한테 당당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했던 동거래가 사실은 남편이 혼자 짊어진 거대한 빚을 갚는 것이었다니요. 하지만 오늘 밤에 미용실에서 순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혜정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보셨군요. 네, 봤어요. 철수가 당신한테 봉투를 주고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것도. 혜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그건 형부가 마지막 돈을 갚으신 거예요. 드디어 1억 2천만 원을 다 갚으셨어요. 마지막? 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30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빚을 드디어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형부도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본 그 감격스러운 손 맞잡음이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오랜 짐을 내려놓는 안도감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에게는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순자가 긴장하며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형부는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때 잠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형부가 언니를 만나기 전 이야기예요. 저희는 그때 헤어졌고 형부는 언니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죠. 저도 그것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혜정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가 저를 사랑했던 건 정말 옛날 일이에요. 지난 45년 동안 형부 마음에는 오직 언니만 있었어요.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저한테 마지막 빚을 갚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순자한테 당당해질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언니한테 숨기고 살아온 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다고요.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떠난 후 집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철수는 순자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난 지금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에는 여전히 상처와 서운함이 어려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실망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는 순자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오늘은 그 거리가 매우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이 가로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혜정 원장한테서 다 들었어요. 순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그렇게 큰일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나만 모르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알아요?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이 힘들까 봐서였어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우면 더욱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게 부부 아니에요? 순자의 말에 철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넘도록 아내에게 이렇게 꾸중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업 실패했을 때 나도 함께 아파했어요. 밤잠을 못 이루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던 거네요. 철수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혜정 원장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나는 왜 안 됐는데요? 이 질문에 철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개인 대출업체의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철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친구들도 다들 어려운 시기라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혜정 씨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먼저 도와주겠다고요? 네.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혜정 씨가 제 상황을 알고는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철수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혜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좋은 인연이었는데 어려울 때 못 본 채 할 수 없다고. 언젠가 갚으면 된다고 하면서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그 여자가 보여준 마음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 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알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가 순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당신만큼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미 제 실패 때문에 충분히 고생시켰는데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속이고 살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혜정 씨한테 돈을 갚으러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신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면서.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금방 갚을 줄 알았어요. 몇 년이면 다 갚고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고요. 철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혜정 씨와 옛날에 연인 사이였던 것도 당신이 알까봐 더 무서웠어요. 순자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남편의 과거 연인 이야기는 혜정에게서 이미 들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그건 정말 오래된 과거예요. 철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뺐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단 한순간도 혜정 씨를 여자로 생각한 적 없어요. 제 마음에는 오직 당신만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정말이에요. 철수가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숨긴 건 돈 문제뿐이에요.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혜정의 고백, 그리고 남편의 절박한 모습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남편의 말이 진실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같이 산 당신한테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그게 다예요. 제 마음은 늘 당신이었어요. 철수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순자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들,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이마, 그리고 지금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한 눈동자까지. 이 사람과 함께 살아온 4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보,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아파요. 철수가 천천히 일어나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운해요. 정말 많이 서운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만 모르고 살았다는 게 나는 당신과 모든 걸 나누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아내 걱정시키기 싫은 마음도. 순자가 잠깐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숨기지 말아요. 철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해요, 여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함께 나누며 살겠어요. 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자는 침실로 가더니 잠시 후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건 짐 풀어야죠. 어디 가려고 쌌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철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열어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철수는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순자가 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혜정 원장님과는 완전히 정리된 거고요? 네, 오늘 마지막 돈을 갚았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철수는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이것도 당신이 관리하세요.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본 적 없는 통장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관리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꼭 쥐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혼자서 그 큰 짐을 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힌 순간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예약했던 화요일 오전에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문에는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옆 가게로 들어가 물어보았습니다. 혜정 원장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순자 누님. 혜정 원장이 미용실 접고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에서 조그맣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겠다고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혜정이 떠난다는 소식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혜정이라는 사람, 남편의 과거,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순자는 혜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언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고향에서 작은 텃밭 가꾸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형부와 행복하게 지내세요. 순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철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철수도 편지를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 현재의 행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치 새로 만난 연인처럼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동네에는 새로운 미용실이 생겼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그곳을 새로운 단골 미용실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던 중 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큰 파동이 있었는데도 지금은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순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순자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25년 단골 미용실 원장에게 빼앗길 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한 믿음이었다. 하지만 끝내 지켜낸 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45년의 소중한 세월이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 불고 있었고 순자는 마음 편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옆에서는 철수가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